노란색, S&P 500이 노란색 51선에 맞부딪히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반등하는 게 아닌가 보여주고 있고, 워낙 강세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맞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쁠 게 없어 보이니까요. 특히 오늘 나왔던 야후 파이낸스의 가장 큰 기사가 뭐였냐면요. 이렇게 좋은 시기에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적었는데 뭐냐? 첫 번째는 빨리 파는 거, 빨리 파는 거. 예, 팔지 말란 뜻입니다. 예. 두 번째가 뭐냐면 포모인데 늦게 매입하는 거. 내가 만약에 막 못 산 걸 아쉬워하시면 바로 매입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그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은데, 듣다 보면 상당히 뭐 이게 뭔 말인가 싶지만 미국 증시의 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진짜 팔지 마시고 없는 분들은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CME 전망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5월 동결, 6월 동결, 7월 동결, 9월 가야지 한 번 인하는데 9월, 11월, 12월까지 그냥 인하가 더 이상 없습니다. 약간 뜨하죠? 뜨한 겁니다. 최고 7번에서 한 번까지 줄었다는 거 말씀드리죠.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면 이미 채권 ETF에 대한 그 매수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오늘부터는 채권 ETF 매수를 자제하시고, 야, 보지 말자. 다른 거 살 거 많다라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이렇게 되고, 사실은 이제 뭐, 조금 더 이어지면 하지 말자는 의견도 가속화될 거로 보이니까, 예, 멀리 보시고, 절대 투자하지 말라는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채권 ETF는.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림인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금융주의에 대한 가장 큰 약점 뭐냐? 순이자 수익이죠. NII. 근데 보신 것처럼 JP모건 체이스가 전분기 대비 4%가 하락했고요. CT가 전분기 대비 4%, 그리고 2%, 그리고 웰스퍼 역시 내려온 게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자 수익이 적었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주, 특히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큰 기대하지 마시라고 조언 드립니다. 오늘 골드만은 약간 다른 게 있었죠. 근데 내일 나오는 뱅크 오니까 똑같은 양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자 맞을까, 이 이자가 막 대출이 일어나고 좀 잘 되려고 그러면 금리 약간 떨어지면서 활발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활발해지지 않다 보니까 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금리가 내려오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금융주는. 근데 조금 안 내려오겠죠? 그래서 조금씩 그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멀게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탑리가 이거 보면 다 맞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넘어가서 아까 나왔던 리테일 세일즈의 모습인데요. 지금은 좋습니다만 사실 실제 보게 되면 뱅크 아메리카 0.4% 플러스 예상했고요. 블룸버그 역시 0.4 예상했는데 얼마 나왔냐? 0.7 나오고 7이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4.0%, 그리고 전월 대비 지금 0.7%인데 꽤 높은 거죠. 높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비가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건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봤더니요. 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봤더니 뭐가 문제냐? 여기 있는 거죠. 일단은 의류 분야가 약간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였죠. 뭐 스포츠, 의류 다 똑같이 마이너스 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백화점이 마이너스 1.1% 떨어졌기 때문에 의류 분야 마이너스 1.6%, 백화점이 마이너스 1.1%로 요 두 가지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제 보게 되면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류하고 백화점은 조금 부진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반적인 건 잘 나왔지만 속을 보게 되면 이게 잘 나온 건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차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계속 이쪽이 좀 문제가 생기면 조금씩 물가 때문에 물건을 덜 사는 요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조금만 더 지나면 오히려 반대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고요.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그 인도량 변화인데, 최근에 억지로 올라왔던 이 보잉, 이 빨간색 보잉입니다. 보잉인데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83대 인도했고요. 에어버스는 142대 인도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다시 에어버스가 이기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에어버스 대비 보잉이 조금 잘 나갈 뻔했거든요. 근데 보잉 주가 많이 빠지고 있고, 뭐 문짝 날아가죠. 그 다음에 엔진 커버가 날아가는데 여러 가지 생기면서 약간 인도가 안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로 많이 보유한 종목에 상위에 랭크돼 있어요. 보잉은 여전히.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 조금씩 그 원복이라고 할까요? 예전 과거에 400달러까지 가는 모습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보잉의 모습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뭔가 좀 잘 고치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은가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테슬라 애플인데 제가 두 가지 적었죠. 두 가지 적었는데 이건 뭐 공통점일 수도 있고 두 가지 겪고 있는 어려움일 수 있는데 일단 같이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가장 큰 게 겪은 어려움의 공통점 뭐냐? 예, 중국에서 어려움. 중국에서 차가 안 팔리고 폰이 안 팔리고 있죠. 이건 제가 똑같은 점인데 사실은 이거가 보시면 안 팔리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뭐 그 럭셔리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럭셔리 브랜드까지 안 팔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모든 기업 들어간 기업들이 최근에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봤더니 그 매그7인데 매그7 중에서 1분기에 대한 가장 안 좋았던 퍼포먼스가 두 개였죠. 테슬라가 마이너스 5%, 예. 애플이 7% 마이너스. 두 개가 마이너스 컸는데 사실 두 개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해서 말씀드렸고 첫 번째 오늘 주가가 빠지고 있는 애플이 빠지고 있는 거 뭐냐 바로 이건데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이 5,500만 대에서 줄었죠. 5천만 대 줄었죠. 해서 정확히 9.6%가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좀 많이 빠진 거예요. 해서 1등이 삼성, 2등이 애플이기 때문에 밀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샤오미도 있고 트랜시션? 혹시 이사님 이거 트랜시션 혹시 아십니까? 요거 뭐죠? 요거 트랜시션? 요거 중국 건가? 그렇게 있고 오포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2위입니다. 2위. 안타깝죠? 내려앉았고 요걸 표로 봤더니 이렇게 되죠. 표로 봤더니 애플은 확 내려오고 있고 삼성이 치고 올랐다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봤던 뭐 샤오미, 트랜시션, 오포까지 다 올라왔죠. 다 올라왔어요. 애플만 내려왔습니다. 애플만. 이게 조금 마음이 아프죠. 이거는 뭐 변명할 수도 없는 거고 안 팔렸기 때문에 진짜 천의 애플이 덜 팔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주가는 그대 주가는 지수는 올라오고 있는데 애플은 빠지다가 최근에 올라온 거 이게 다였죠.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악어입처럼 지수하고 벌어지고 있다.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애플이었고 이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보게 되면 테슬라가 지금 전체 직원이 13만 명이죠. 근데 2020년 대비 7만 명 했으니까 2020년 이후에 배가 증가, 배가. 두 배로. 너무 많이 뽑았죠. 너무 많이 뽑.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워낙 흥행했으니까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역풍이 불고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10%면 14,000명 그리고 20%면 8,000명인데 꽤 많이 줄은 걸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루머는 20%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것 때문에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이것도 그렇지만 아까 봤던 FSD 가격 반값 인하가 저는 그것도 좀 이유라고 봅니다. 왜냐면 원래 예전에는요, 그 절대 그 가격 인하하지 않고 올리겠다. FSD 비용을 199가 아니고 얼마를 올리겠다 했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근데 오히려 반을 내린 거 아닙니까? 99까지? 그것도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뭔가 급한 게 아닌가. 테슬라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를 자연했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일봉 시작을 좀 아예 지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바닥을 찍은 모습이 나왔으면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워지고 있죠. 이것도 왜 어려워지고 있냐? 아까 얘기했듯이, 애플처럼 인도량이 줄고 있다. 줄었죠, 이번에. 아마 제 기억에 8%가 줄었죠, 8%가. 전달 대비 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역풍이 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똑같은 모습으로 해서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테슬라만 빠지고 있다는 거.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바닥 찍는 모습 완벽하게 본 다음에, 좀 그때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계속 매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변하지 않아요. 그 원래 원칙이. 일단 모든 게 잠잠해지고, 악재가 잠잠해지고, 턴할 때 매입하는 게 맞고, 실적이 제일 가장 좋은 거고, 뭔가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급등할 때 상관 필요 없습니다. 주가 비싼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추세가 바뀔 때 사야 되는데 불구하고 많이 지금 매입하고 있는 것은 별로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올라올 때 매입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 1등 기업인데,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작년에 그 채권 ETF가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한번 꽂히면 계속 매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